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약 2주 뒤에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했던 수원 삼성 블루잉스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 삼성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대전 시티즌에서 고명석, 수원FC에서 김다솔이 정식 입단을 하였고 대구FC에서 고승범이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무궁화에서 군복무를 했던 민상기가 제대하면서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방에서 부지런히 뛰었던 박기동은 경남FC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종훈은 데뷔를 했던 팀인 부산 아이파크로 돌아갔고 곽광선은 전남 드래곤스로 떠났으며 조지우는 강원FC로 떠났습니다. 수원의 기대주 윤용호는 대전 시티즌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원에서 결정적인 선방을 많이 했던 신하영과 수원을 위해 헌신했던 조원희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호익은 군 복무를 위해 상주 상무로, 이기재는 김포시민 축구단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혼란을 주었던 김은성과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떠난 선수들에 비해 보강이 부족했던 이적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2018 시즌의 제주 유나이티드 같다고 할까요? 그나마 수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곽광선이 떠난 자리에 부천과 대전에서 활약을 했었던 고명석을 영입하면서 수비진의 평균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무궁화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민상기가 복귀하면서 수원 수비에 있어서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K에서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좋은 선방을 보여준 신하영이 떠난 자리에 김다솔을 영입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하영의 대체라기보다는 노동권과의 경쟁체제로 골키퍼 라인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축된 투자로 인해 많은 변화가 없는 수원이 과연 이번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이적 시장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소극적인 수원의 이적 시장에서 수비가 그나마 변화했습니다. 군 시절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에서 꾸준히 활약을 했던 곽광선이 전남으로 떠나고 그동안 군 생활을 했던 민상기가 돌아오고 K리그2에서 꾸준히 활약을 했던 고명석을 영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각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그동안 수비가 불안해서 경기 종료 직전에 실점을 하였던 수비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이기재의 빈자리는 홍철과 박형진이 있기에 걱정은 없지만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장호익의 입대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추후 종합적인 영상에서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우측 풀백이던 신세계는 연습 경기에서 종종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기에 수원은 신세계가 중원에서 활약할 경우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우측 풀백을 영입을 하거나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은 박기동 선수가 경남FC로 떠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한 시즌을 보내야 하는 수원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지난 7월 29일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박은익류의 복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익류와 박기동의 부상과 김건희의 입대로 공격이 크게 밀렸던 수원은 힘든 후반기를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인 박은익류의 복귀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영입이 딱히 없는 수원이기에 내부 유스에서 들어온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을 살펴보면 조원희, 박종우, 김은선, 조지훈, 윤용호 등이 떠난 것이 눈에 띕니다. 결국 베테랑 선수들이 떠난 그림이 되었고 젊은 선수들이 남아 한 시즌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최성근이 있기에 수원으로서는 최성근의 파트너 발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구FC에서 임대 복귀한 고승범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이나 수비에서보다는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가 더 안정감이 있고 그동안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었기에 이번 시즌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이적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수원이 이번 시즌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스쿼드 변화로 고생을 했던 제주처럼 힘든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변수는 그동안 팀을 이끌었던 서정원 감독이 결국 팀을 떠났고 이임생 감독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수원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습 경기를 보면 3백에서 4백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큰 전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바뀐 스타일로 부족해 보이는 스쿼드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수원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수원의 키워드는 유스란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스쿼드의 변화가 많이 없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한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전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출격을 준비하는 비주전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한데요. 스쿼드의 대부분 선수들이 수원의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프로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수원은 이임생 감독 체제에서 어떠한 축구를 보여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